네, 이렇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외교 안보 분야 맡고 있는 정재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ICBM 관련 정보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개하는 상당히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한미가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같은 특별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의 행보 관련해서 같이 발표하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한미가 이 최근 행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했잖아요. 좀 빠른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이런 북한 동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게 당선 확정 약 5시간여 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40분경인데요. 사실 미국 정상이 긴급한 외교 현안이 아닌 경우에 일과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해외 정상과 통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료 하나를 보시면요. 이건 어제 백악관에서 통화 이후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강조한 건데 미 국무부에서도 윤 당선인과 협력할 최고 우선순위 과제로 북한의 핵과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취임 전인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이 선제 타격 능력 강화 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정책 기조와는 많이 다른 셈이죠. 네. 북한과 국제사회에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윤 당선인과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외교안보 이 부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바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강경 기조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ICBM 관련해서 이미 미국이 추가 제재를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새롭게 들어온 소식, 앞서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2018년에 선제적으로 폭파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일부 복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강산 남측 시설도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이 앞서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물자 그리고 이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로 내놓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북한은 이런 이 제재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을 찾아서 곧 독자 행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